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덜 손해보고 더 많은 이득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법칙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해 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해 주세요.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시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요, 캡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아마 계속해서 여러 번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요. 캡 레이트는 투자 대비 순이익률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캡 레이트이 높다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또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네,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캡 레이트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주택의 경우에 가장 캡 레이트이 낮은 편이에요. 그만큼 안정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호텔이라든지 게스트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캡 레이트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과 비즈니스가 함께 하기 때문이죠. 캡 레이트는 그럼 이쯤 해두고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법칙 중에 하나인 50% 룰, 50%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초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결정하는데 할 수 있는 부동산 50%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의 50% 법칙이 뭘까요? 네, 이것은 50% 법칙은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소득의 절반을 수익성을 결정할 때 50%를 운영비로 할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규칙은 투자자가 비용을 과소평가를 하다든가 또는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연간 총 임대료가 4만 불이라고 하면은요, 임대 부동산은 50%의 규칙에 따라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그 중에서 2만 불을 지출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가 20%가 순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50%의 그러면은 운영 비용에는 모기지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서 50% 규칙을 계산하는 방법이요. 예, 부동산 거래에서 50% 규칙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복잡한 공식 아니에요. 부동산이 월별 또는 연간 생산하는 것을 예상하는 총 임대료를 간단히 추정한 다음에 이걸 2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현재 마켓에서 예상하는 임대 수익이 3,000불이 있다. 이 단독주택을. 그렇다면은 내가 한 3,000불 주는 임대 부동산을 찾는다, 주택을 찾는다 그랬을 때 50% 규칙을 따르면 그중 약 1,500불은 부동산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1,500불은 이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게지 페이먼이 1,200불이다. 그러면 모게지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500불 남은 데서 1,200불을 빼면 300불이 나의 현금 흐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숫자로 투자 선택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50%의 규칙은요, 이 목적은 투자자가 임대부동산에 대한 정보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의 50% 법칙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50% 법칙은 임대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타당한지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예상 총 임대료를 알고 있다면 해당 금액의 50%를 빠르게 계산해서 순 영업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게지 지불 또는 HOA fee 같은 것은 이 비용에서 이렇게 공제를 하고 예상 현금 흐름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해당 수치를 목표 또는 목표 현금 흐름과 비교를 해서 투자가 나에게 맞는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이렇게 50% 규칙 외에도 고려해야 할 다른 사항들이 있겠죠.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요, 세금이나 보험 또는 수리, 유지 관리 및 유틸리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과 이것이 임대 가격 인상에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좀 저울질을 해야겠죠.
예, 높은 인플레이션은 임대 가격을 또 상향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는 또 부동산 소유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50% 규칙에는 무엇이 포함이 될까요? 네, 부동산 투자의 50% 법칙이 적용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야 할 수 있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운영 비용으로는요, 재산세라든지 베이컨 레이 손실 보는 거, 그 다음에 유지 보수비, 뭐 수리 비용, 그 다음에 오너가 만약에 유틸리티를 낸다면 그 비용도 들어가고요. 자산 관리 비용, 보험 비용 등이 포함이 됩니다. 투자자는 이 규칙을 활용하기 위해서요, 정확한 비용 금액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사실 이 계산을 투자자가 제한된 어떤 정보로 잠재적 거래를 신속하게 추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50% 규칙은 모게지나 대출금을 비용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HFE도 포함이 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대출금을 상환액을 임대소득이나 나머지 절반과 비교해서 부동산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야겠죠. 네, 5번째, 이 50%의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 이 50%의 규칙은 투자자가 잠재적으로 부동산을 빠르게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변하고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요즘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을 할 때 이 규칙을 거래 진행을 하거나 또는 뭐 스탑을 하거나 하는데 빨리 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몇 번째 말씀드리는 것처럼 50% 규칙을 잘 활용을 하면 투자 결정을 할때 사용이 되지만 이것이 최종 결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나 투자를 하지 않았을 때 결정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요. 부동산에 대한 수치를 실행하고 모게이지가 임대소득의 절반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거래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의 규칙은 뭐 단독주택이든 다가구 주택, 콘도, 듀플렉스 등 주거용 부동산은 여러 유형에서도 이 50%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 용도로 인해서 잠재적인 거래를 찾고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할 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요약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 바쁜 투자자는 이제 모든 잠재적 거래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50% 법칙과 같은 것은 계산이 편하니까 임대 수입과 예상 비용을 비교를 해서 해당 부동산을 재검토를 할 가치 있는지를 빠르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이 숫자를 실행을 하고요. 50% 규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또 임대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임대 가격의 뭐 추세라든가 임대 주택의 수요나 해당 지역의 또 전반적인 선호도를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뭐 임대료를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알고 있죠. 뭐 내가 3,000불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3,500불이 될 수도 있으면 투자 가치를 따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부동산 가치라든지 보험 가격, 유틸리티 비용 같은 항목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뭐 멜로디가 높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임대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부동산의 50% 법칙은 임대 부동산의 예상 수익성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그러나 규칙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이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의 정확한 그림을 항상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50%의 규칙을 확장을 하거나 뭐 투자자가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50%의 규칙을 잘 활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50% 투자 부동산에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좀 개인적인 질문이다 하시면은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PD 남승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